저는 안 들었습니다. 아 네. 못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음. 네. 네. 동사의 특성과 이제 문형인데 동사가 갖고 있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것과 이제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의식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그냥 뭐 간단한 말하기가 아니라 영작을 하거나 아니면 독해 같은 거를 할 때는 이제 요거의 이 동사에 대한 거 그리고 문장의 유형, 문형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한 뭐 영어 회화 정도를 할 때는 굳이 필요가 없지만 그 이상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하시려고 하면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음,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 가지치기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자, 우선은 동사 그러면은 이제 알고 계시듯이 동작 동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결 동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동작 동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작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먹다, 마시다, 좋아한다, 그림 그리다, 수영하다, 달리다 이런 거고 이제 연결 동사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동안은 제가 아마 상태 동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듯이 이 형식의 주어랑 동사 그리고 동사 뒤에 나오는 거랑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즉 주어랑 보어를 연결해 주는 동사. 연결이라는 게 뭐냐면 이꼴의 개념이거든요. 는 주어는 보어다. 보어는 주어다. 이 두 가지가 일치되는 게끔 하게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걸 왜 연결 동사라고 바꿨냐면 상태 동사라고 말씀드리다가 이게 이제 어저께 교재를 보내드린 것 부분에 보면 수동형의 동작 동사가 모든 동작 동사가 이 수동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작 동사도 또 자세히 보면 정말 동작이 있고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작 동사 또 이렇게 나뉘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그냥 연결 동사 이렇게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우선은 동작이고 동작 동사이고 기존에 이제 몇 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동작 동사가 스스로 목적어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 일단 예를 들어 수영하다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수영하다 보면 수영을 하다로 이렇게 의미가 또 정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수영을 하다, 수영하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슬립도 잠자다, 잠을 자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침하다, 기침을 하다, 기침하다처럼 이 동작 자체가 그 동작이 하는 그 목적어가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를 포함을 하고 있을 때 굳이 그 뒤에 또 다른 명사를 써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 동작 동사가 목적어와 약한 관계를 나타내서 그 사이를 전치사가 싹 끼어들어 명사를 자기 걸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이런 appear, come, fall, go, happen, matter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동사, 1번 유형과 2번 유형이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가 정보, 이런 거 시간, 장소, 이유, 조건, 방법 등을 나타내는 부사나 이런 전치사구가 동사 뒤에 나오면서 이제 문장이 좀 길어지고 이제 길어지면서 이런 동사들의 특징을 아는 게 도움이 되더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맨 처음부터는 공부를 이렇게 안 하다가 해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동사로 다시 와서 동사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경우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설명을 좀 다시 드리면 이게 저번에 펭수 생일 기념이었는데 이거 한번 하니까 저도 재밌더라고요. 펭수 펭수 영상 계속 보고 봐도 재밌어요. 네. 우선은 펭수가 스위스를 여행을 가려고 이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항에 도착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도착하다라는 거는 arrive인데요. 이 arr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는 도착했다 공항에라고 영어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He arrived arrives the airport 이렇게 되잖아요. 도착한다. 이제 현재형으로 썼고 지금 이제 he arrives the airport 이렇게 했는데 이게 arrive라는 건 동작 동사입니다. 이렇게 도착하다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하지만 이게 같은 동작이어도 그 동사의 뜻이 강한 게 있고 이제 약한 게 있는데 약한 것과 강한 거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죠? 그러면은 보고 그 눈빛이 이 화면에 완전 직접 연결이 싹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다라는 이 동작 자체가 화면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시선을 돌리면 다시 떨어져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뭐 앞에 있는 연필 같은 경우에 이 연필을 잡으면 이 연필은 내가 놓기 전까지는 내 손에 있고 계속 내 동작이 이 연필을 움켜쥐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 동사여도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강하게 잡아주는 동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 arrive 같은 경우는 동사가 좀 약한 동사입니다. 동사의 뜻이 arrive는 도착하다인데요. 펭수가 공항에 도착을 했으면 공항의 입구에 도착을 했어도 도착하다. 중간에 왔어도 도착하다. 공항 건물 깊숙한 곳에 들어가도 도착하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도착하다라는 동사는 공항을 확 잡을 수가 없어요. 이 공항이라는 장소가 도착하다라는 이 동사에 이렇게 확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착하다라는 게 공항을 좀 헤매는 느낌?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arrive라는 동사가 뒤에 있는 에어포트를 확 잡아서 자기 걸 확 만들지를 못할 때, 즉 동사가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딱 끌어당기는 그 힘이 약할 때 그 사이를 잽싸게 끼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at the airport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arrive라는 동사는 분명히 동작 동사이지만 이 동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자기 걸로 확 잡을 만한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잡았다 놨다 그 사이에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서 이 전치사가 명사를 그냥 자기 걸로 확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어, 동사, 전치사구 요런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패턴, 이런 문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형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형식 구조라는 것은 동작 동사이긴 하지만 그 동작 동사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명사를 자기 걸로 확 가질 수 없는 그 틈을 타서 전치사가 들어갔고, 그래서 그 전치사가 내 거야 라고 해서 명사를 확 가져가죠. 이런 것이 이제 전치사 구가 됩니다. 그래서 일형식은 주어, 동사, 전치사 구 혹은 주어, 동사, 부사 이런 형태가 되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배경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소, 시간처럼 이렇게 큰 거예요. 개념이 큰 그런 명사는 동사가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watch나 see를 썼을 때는 이 모니터 자체가 한 눈에 잡히고 보다라는 거 자체, 보다라는 그 동작 자체가 이 모니터를 확 끕니다. 보는데 막 여기저기 막 보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한되는 거죠. 보다라는 동사에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싹 빨려 가게 되는 건데 이제 arrive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he arrives at the airport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이제 문장을 만들었으니까는 이제 한번 문장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는 도착했다 공항에를 영어로 하면 arrived at the 네, he arrives at the airport. airport. 자, Arrived at the airport. 네, 이거를 잠시만요. 마이크를 네,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인데요. 이제 역시나 펭스가 이제 저 스위스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나 가다라는 동사가 고우니까 동작이잖아요. 그렇지만 역시나 가다, 스위스를 가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서울인데도 스위스를 간다고 그러고 스위스 중간에서도 스위스를 간다고 하고 고라는 동사가 스위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의미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가 스위스를 잡는 게 아니고 스위스 안에서 고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니까 I go Swiss라고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불안정한 거죠. 이 사이를 전치사가 끼어 들어가고 이때 스위스라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이나 목표점, 목적지를 나타내는 전치사 to가 이 사이를 끼어들어서 I go to Swis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아시겠죠? 아까 arrive와 그 go를 예를 봤어도 동사가 되게 조금 그 뒤에 나오는 명사 안에서 되게 막 바빠야 돼요. 분주해야 돼요. 걔를 다 정복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잡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I see the monitor와 같이 모니터를 보는 것과 I go Swiss, I arrive the airport 요거랑은 되게 어감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 go to Swiss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장을 다시 한번 만들어 걸 하면 나는 간다, 스위스에 간다. I go to Swiss. 이렇게 됩니다.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스위스에 와서 노숙을 하게 되죠. 스위스가 비싸니까 펭수가 이제 들판에 누워서 잡니다. 그가 잠을 자죠. 풀밭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여기도 풀밭, 여기도 풀밭, 여기도 풀밭.
잠을 풀밭에서 잔다라고 해서 이 잠자다라는 이 동작이 이 풀밭을 확 끌어 안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풀밭인데 여기도 풀밭인데 펭수가 이렇게 막 우리나라 그러니까 스위스처럼 그렇게 커가지고 완전 스위스 전체를 덮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슬립이라는 동사가 the grass를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sleep이라는 동사 자체가 자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다라고 해서 자다, 잠을 자다. 그래서 자기 그 동사 뜻 자체가 잠이라는 명사적인 뉘앙스를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전치사가 요 사이가 불안불안할 때 이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 이 풀밭이라는 것은 일종의 평면이고 표면이기 때문에 표면에서 자는 거여서 이때는 on the grass가 됩니다. 그래서 on이라는 전치사는 어떤 물건과 물건의 표면이 닿을 때 이제 on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니까는 말로 해보면 그는 잔다, 풀밭에서 잔다. 네, he sleeps on the grass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펭수가 기타를 기타 연주를 하는데요. 이제 play 연주하다예요. 그러면 그는 연주하다 그러면 he plays인데요. 그럼 기타를 연주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He plays the guitar 여기 더 써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그냥 지금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는 상황에서 문맥상에 앞에 기타라는 표현이 쭉 나왔다면 굳이 play라는 거 자체가 뒤에 목적어인 기타가 필요하지만 그냥 생략하고서 그냥 이렇게 he plays 이렇게도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이게 연주하는 게 분명하다면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문맥을 따져서 필요가 없으면 빼도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꼭 뒤에 목적인 명사가 나와야 되는 동사인데 왜 안 나왔지? 라고 봤을 때는 그 문맥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영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을 하다여서 이 swim이라는 동사 자체가 하다, 무엇을? 수영을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 자체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swim 뒤에 명사를 그대로 쓸 수가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하다, 그는 수영한다 그러면 he swims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강이잖아요. 그럼 그는 강에서 수영한다. 강에서 수영한다 그러면 he swims the river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앞에 나와 있는 arrive나 go와 같이 수영이 강이 엄청 넓잖아요. 수영이라는 동작이 강을 한 번에 확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강, 저기도 강, 여기도 강.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영이라는 이 동사가 이 더 리버를 확 끌 수 없어서 불안불안할 때 그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가고 강을 건너서 수영한다 라고 할 때 전치사 뭐가 필요하냐면 이때 across 혹은 이거는 이제 across라고 하면 강을 건너서 수영을 하는 거고 in the river 그러면 강에서 수영한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영을 하는데 강을 건너서 수영하는지 강에서 수영하는지 이런 전치사가 이제 그 배경,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것처럼 he swims 전치사 in the river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지금 했으니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그는 강에서 수영한다. 강에서 수영한다. 라고 하면은 he swims in the river. 그러면 그는 강을 건너서 수영한다. 다시 말해 이거는 그는 수영해서 강을 건넌다라는 뉘앙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he swims across the river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힘겹게 수영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강을 수영을 하는데 막 완전 전투적으로 정말 막 씹어먹듯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금방 막 이렇게 분명히 저 사람이 강을 수영하는데 강이 작아 보이고 그 사람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막 엄청 몰입을 해서 수영을 할 때 이럴 때는 그냥 he swims the river 라고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많이 문맥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런 단어의 이런 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책을 읽으실 때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 사람이 그가 강에서 수영해. 그가 수영을 해서 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요거는 완전 딱 상상을 했을 때 되게 강이 넓지만 그 사람이 더 커 보일 정도로 그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전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달리기 연습을 할 때 이런 경험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게 막 한 발 한 발 뛰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딱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I run on the street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힘겹게 그러니까 거리가 저보다 엄청 큰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제가 막 그 길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고 있는 그런 되게 힘겹게 달리고 있는 상황일 때는 전치사가 들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막 내가 내 앞에 있는 길을 막 씹어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그런 구간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I run the stree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혹시나 영작을 하시거나 어떤 글을 보실 때 이거 뭐지? 오타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맥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요거를 그러니까 네, 요거를 한번 요거를 그러니까 달리면서도 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네. 자, 라이드입니다. 이게 타다죠. 지금 펭수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타요 라고 하면은 I ride the bicycle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ride도 타다인데 이 바이스클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얘는 사실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처럼 이 자전거를 굉장히 완전 정복한 듯이 해서 막 달리는 상황과 그냥 자전거에 걸터 타서 여유를 부리면서 되게 천천히 혹은 좀 힘겹게 타는 듯한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유롭게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 I ride on the bicycle 이라고 합니다. 여유롭게 타는 거. 그래서 I ride on the bicycle.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나라는 사람의 이 동작이 바이시클 위에서 펼쳐지는 이제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지금 문장을 만들었으니까 나는 자전거를 탄다 라고는 걸 영어로 하면 말씀을 해보시면 I I ride on the bicycle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 이제 I 할 때 I가 아니고 I ride on the bicycle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막 이렇게 올림픽 같은 데 보면은
경주에서 엄청 열심히 달리잖아요. 그럼 그것도 보면 경기장이 있고 경기장에서 선수가 그 사이클을 타지만 어떤 경우를 딱 보면 그 선수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선수의 그 되게 막 지금 엄청 집중적으로 막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느낌이 그럴 때가 딱 있습니다. 그럴 때는 I ride the bicycle. He rides the bicycle. 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막 힘겹게 달리거나 힘겹게 수영을 하거나 그 사람이 그 공간과 장소에 되게 작은 일부처럼 느껴지는 경우와 그 공간과 그 물건을 거의 이렇게 씹어 먹은 듯한 그런 상황일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 문법이라는 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렇다 했는데 또 이렇대 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일반화된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니까 그래도 동작 동사라는 것이 그 동작의 힘이 약한 것과 강한 게 있는데 약한 거 동작이지만 힘이 약해서 그 뒤에 명사를 그대로 자기가 가질 수 없을 때 전치사가 그 사이에 끼어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하나의 문형이 됐고 그게 일형식이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동작이니까 이 동작이 엄청 커지면 이 뒤에 있는 명사를 가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노인데요. 노는 이렇게 알다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알아 라고 했을 때 이거 되게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펭수가 민속촌에 왔습니다. 그래서 민속촌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민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펭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알아. 그럴 때 I know him 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I know about him 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왜 동사인데 동사의 힘이 강해서 이 명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확 자기 걸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좀 약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전치사가 끼어들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요 경우는 여기 이 know라는 동사에서 know는 뭐냐면 알다라는 뜻인데 know인데 know의 뜻이 강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봤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죠 직접 아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뭐 같이 조금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알 때는 I know him 이렇게 되는 걸 거고 내가 그 사람을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때는 I know about him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뜻에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전치사가 또 달라지고 이런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문장의 구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나는 그에 대해서 안다. 라고 하면 나는 그를 직접적으로 모르고 간접적으로 친구 말을 듣거나 아니면 잡지나 신문 뭐 그런 데서 봐서 알아 라고 할 때는 이제 I know about him 이고 난 그를 직접 알아 라고 할 때는 I know hi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펭수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뽀로로가 최고 펭귄이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뽀로로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게 구독자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펭수가 뽀로로한테 한 판 붙자고 한 판 붙자고 EBS 앞에서 한 번 붙자고 해가지고 여기서 대결을 펼치는데요. 그래서 싸웁니다. fight. 그래서 펭수가 나는 그랑 싸운다
라고 할 때도 역시나 이것도 두 개의 표현으로 문장,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I fight 힘이 있고, 역시나 이제 대충 예상을 가셨겠지만, I fight against him.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이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아까 I know him, I know about him처럼 얘도 똑같습니다. 동사의 뜻이, 동사의 이 힘이 강해서 이 힘을 확 갖는 경우가 있고, 얘는 이제 그렇지 않아서 against라는 전치사가 힘을 가져간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 될까요? 얘는 나랑 얘랑 힘이 거의 대등해서 굉장히 되게 그 아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 파이트가 세니까, 얘가 힘이 강하니까 이 힘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압도적으로 얘랑 싸운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막 부연 설명이 없어도 I fight him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압도적으로 해서 싸웠다. 왜냐면은 파이트 자체가 크니까, 강하니까 이 사람을 이 힘을 가져간 거고, 이 파이트는 누가 한 거예요? I니까 I가 훨씬 더 압도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I fight against him. 요거는 얘 파이트가 좀 힘을 세 보려고 하는데 얘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against라는 전치사가 싹 들어가서 I fight against him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등한 거죠. 나는 그와 상대해서 싸웠다. 나는 그랑 압도적으로 싸운다. 나는 그를 상대로 싸운다. 요거죠. 약간의 어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형식 동사는 무조건 전치사가 필요한 거다. 혹은 삼형식 동사는 무조건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부류는 그렇게 분류가 되겠지만 그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 언어라는 것이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문장을 접하더라도 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는 그를 상대로 대등하게 싸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I, I fight, I fight against him. 그 다음에 나는 그랑 싸워. 압도적으로 싸운다. I fight him.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니까 일형식 조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작이고, 그 동작이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이렇게 확 잡아 끌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그렇게 못하면 이제 그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가서 자기가 그 명사를 가져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치사 구인 거고, 이런 문장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힘, 그 동사의 힘의 색이 뭐 요렇게 그거에 따라서 일형식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형식은 이 동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확 가질 수 있을 만큼 강할 때 삼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문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같은 동사였어도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요게 이제 일형식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문법을 보시거나 문법책을 보시거나 책을 보실 때 일형식 동사와 삼형식 동사가 막 같이 쓰이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형식인데요. 이형식은 이제 연결 동사입니다. 연결이라는 것이 주어랑 보어를 연결을 해주는 거여서 주어가 보어가 되고 주어가 보어가 되고 보어가 주어가 되는 거.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 그것이 이제 연결이고요.
일단은 연결이라는 것 자체는 동작이 아니잖아요. 그냥 상태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의 상태나 존재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이제 명사가 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명사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이 형용사가 나오면 조금 어렵게 되는데요. 보통 이 형식을 할 때 보면은 비동사랑 become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헷갈리진 않나 하세요. 알고 있으세요. 이 형식 보어 뒤에 나온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거 come이나 get이나 go나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1형식에도 나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사들이 같이 나오면 어려운 거죠. 독해나 듣기나 할 때 컴 뒤에 형용사 나오면 그때부터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컴이나 get이나 go나 grow, turn 이런 것들 보시면 얘네가 동작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여서 얘네들이 동작을 해서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키는 최종적으로 연결시키게 된다라는 거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펭수가 노브레인이랑 이제 공연을 했는데요. 이제 공연을 했는데 이 비동사 무엇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공연이 그 쇼가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this show is 그러면 이 쇼가 이렇다, 이 쇼가 이렇다, 어떻다? 뭐 재밌다, 뭐 재밌는, 즐거운 이런 식으로 이 쇼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태 좀 말이 어렵네요. 이 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요 is 뒤에는 이 this show를 설명을 해주는 형용사 amazing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show is amazing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형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요거의 경우는. 그래서 이걸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공연은 재미있다, 엄청나다. This show is amazing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펭수가 10살이네요. 그러면 그는 이렇다. 그러니까 he is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요. he is 10살이다. 이 펭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단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가 뭐다? 그는 10살이다. 그러면 He's 10 years old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가 10살이고 10살이 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이렇다. 이렇게 요런 뉘앙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식의 요 연결되는 거, 이 주어와 보어의 관계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거 어렵지도 않은데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오형식 가서 조금 더 재미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는 10살이다 라는 거고, 이제 he turned 10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turn은 도는 거잖아요. 도는 거. 그러니까 바뀐 거, 바뀌다. 그러니까 바뀌다, 돌다라는 건 동작 동사인데 이것이 이런 동작 동사가 꼭 그러니까 동작 동사이지만 얘가 그가 10살이고 10살이 그다라는 이렇게 이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 주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그 동작으로 얘가 되고 얘가 됐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동작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얘가 되고 얘가 되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이 첫 번째 문장은 그는 10살이다. 끝. 이거는 그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10살이 되었다입니다. 같은 10살이지만 좀 더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죠. 동사로. 동사로. 그러니까는 바뀌어서 10살이 되었다라는 거.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 동작이긴 한데 이 동작으로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이 형식 구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있죠. 요거 우리 이렇게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현재 진행형이 he's turning 10.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어떤 뉘앙스일까요? He's turning 10. 현재 진행형 그는 10살로 돌아가고 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현재 진행형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라는 거잖아요. 현재에서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확실한 미래. 지금 9살이고 11월 29일 이에요. 그럼 며칠 있다가 한 해가 바뀌니까 그는 10살이 된다. 요거입니다. 그는 10살이다. 그는 10살이 되었다. 그는 10살이 될 거다. 요거죠. 그래서 같은 그가 10살, 10살이 그가 10살, 10살이 그가 10살, 10살이 이지만 동사를 어떻게 쓰고 시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맥적으로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네. He's turning 10. 이제 10살 돼. 이거죠. 그 다음에 get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뭐 가지다, 도착하다라는 뜻이어서 기본적으로 동작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get이 동작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턴과 마찬가지로 펭수가 원래 태어나기를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아팠고 건강했는데 어떤 동작으로, 그러니까 동작에 의해서 상황이 움직여서 아프게 된 거여서 이렇게 he got 쓰고 그가 다쳤다, 상처 입었다 라고 할 때는 he got hurt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해보면 he got hurt, sick, injured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he was라고 쓰면 그냥 그가 다쳤어, 그는 아팠어, 그는 뭐 부상당했어 라는 그냥 결과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여기에 got이라는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그가 다치고 아프고 부상 입었지만 원래는 안 그랬고 그의 상태가 이렇게 움직인 것까지 보여준 거. 원래는 안 다쳤었는데 다쳤다. He got hurt. 원래는 건강했었는데 원래는 건강했었는데 아팠다. He got sick. 원래는 뭐 아픈 데가 없었는데 부상당했어. He got injured.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되고 얘가 된 결과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간에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 동사의 동작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봐서도 he got hurt 딱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he가 hurt이고 hurt가 he면 되었구나. 원래는 안 아팠었는데 아팠구나. 아프게 되었구나. 동작으로 어떤 움직임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건 아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뉘앙스는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become인데요. 되다라는 건데 그는 되었다, 된다 라고 하면
이제 he became 인데 지금 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된다, 달인이 된다. 그가 달인이고 달인이 그다. 연결을 해주는 뉘앙스가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달인이 되다 그러면 he became a maste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말해보면 그는 달인이 되었다를 영어로 하면 he became a master가 된 거고, 이것도 became이라는 게 되다잖아요. 이다는 그냥 이다. 되다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되다 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해주면은 뭔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바뀐 거구나. 바뀌어서 이렇게 됐구나. 바뀌어서 얘가 되고 얘가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쉬운 개념이지만 요거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얘가 되고 얘가 되는 이런 지금 이 의미 뭐라고 할까요? 음, 이 하나의 이 한 문장 안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수학 풀듯이 조금 몇 문장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셔야 오형식 가서 편하시고, 오형식 가서 재미있고, 오형식 가서 요거가 이해가 확실히 되시면은 문장 해석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편해지십니다. 재밌게 문장을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맛보다라는 건데요. 테이스트. 그래서 맛보다 그러면 이 테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본다라는 거. 음식을 맛보다라는 거면 그 음식 자체가 예를 들어 뭐 매운 거 맛을 먹어봐서 매운 거면 그 음식 자체가 매운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 맛봤으니까는 테이스트, 냄새를 맡아보니까 매운맛이 나면 스멜, 보기에 매우면 look, 뭐 이렇게 해서 동사가 다양하게 쓰이는 거지만 그 존재 자체가 원래 매운 거니까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때 테이스트, 스멜, 뭐, 사운드, 룩 다 맵게 내가 그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고, feel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맛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taste good 이렇게 됩니다. 역시나 이게 음식 자체가 굿이니까, 이 음식 자체가 굿이니까 맛을 봐도 굿, 냄새를 맡아도 굿, taste good, smell good, look good, feel good, seems good 이런 식으로 굿이 되는 거여서요. 얘가 얘고 얘가 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요 중간에 있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더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형식의 핵심은 얘가 얘고 얘가 얘다. 요거를 이해를 이거 해주시면 얼굴 보이는 거야? 아니, 안 보이겠어, 엄마. 잠옷 입고 있어가지고. 맛을 보니 맛있다라고 영어를 하면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 taste good 이렇게 됩니다. It tastes good. 맛을 보니 맛있다. It tastes good.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테이스트 요 자리에 뭐 냄새를 맡아 좋은 냄새 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It smells good. 이렇게 되는 거죠.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it looks good. 이렇게 돼서 얘가 되고 얘가 된다. 여기 앞에 있는 동사는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 그런 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펭수가 의자에 앉아 있죠. 완전 멋집니다. 드레스도 이쁘고요.
he looks이고, 자, 어떻게 보이죠? he looks 좋아 보이죠? nice입니다. nice.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가 눈으로, 내 눈으로 보기에 nice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nice하고 nice한 게 그고, 이제 이렇게 그는 좋고 좋은 게 그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신체 그 감각으로 얘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눈으로 보기 좋으면 look, 아까처럼 맛보아서 좋으면 taste, 냄새 맡아서 좋으면 smells good, 뭐 소리로 귀로 소리 들어서 좋으면 sounds good,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는 참 좋아 보인다, 멋져 보인다. 영어로 하면 he he looks nice, he looks awesome, he looks cool.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냥 펭수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막 흔들고 춤추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는 앉아 있고, 앉아 있는 건 그고, 이것도 역시나 동작이 아니라 그는 앉아 있는 상태, 앉아 있는 상태는 그,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거를 영어로 하면 그는 꼿꼿이 앉아 있다 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앉아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렇게 서 있다가 앉는 거는 동작이지만, 앉아 있는 상태가 쭉 유지되는 것은, 그것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앉아 있는 상태이다라고, 근데 이렇게 꼿꼿이 앉아 있는 상태이다라고 문장을 만들 때는 he sits tigh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딱 봤을 때도 이게 어떻게 타이틀링과 뭔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가 꼿꼿하게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뭐 스탠즈 하면 그는 꼿꼿이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이러고 얘가 얘다. 그가 앉아 있는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앉아 있는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아까 좀 전에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해 보시면 그는 꼿꼿하게 앉아 있다. He sits tigh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sit라는 동사도 동작 동사이지만 이렇게 이형식 동사로도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이렇게 이형식 동사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 구조랑 이런 표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게 우리나라 그 문법책에서 말하는 그런 문법 그런 설명에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학습되어 가지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이형식 문형에 쓰인 게 아니라 이런 뜻의 문장을 이 동사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 그 틀 안에 그 동사를 집어넣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필요한 걸로 약간 이렇게 생각이 좀 조금 바뀌어야 영어 문법을 대할 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구조의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거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뭐 시험이죠. 시험 딱 가로 안에다 넣는 거. 근데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걸 영어로 풀어서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대하는 게 약간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펭수가 속이 안 좋아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수면 내시경을 해서 이제 이 매니저들이 와서
아직 마취가 덜 깨서 안 보인다 하니까 다 들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깼나? 깬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이제 see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see로 보시면 돼요. see, 보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seem은 보이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는 보여, he seems, 깨어난 것처럼 보여, 깨어난 것처럼 보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장으로 하면 he seems awake가 됩니다. he seems awake. 그가 깨어났고 깨어난 게 그고, 그가 깨어났고 깨어난 게 근데 보기에, 내 눈으로 보기에 그가 깨어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he seems awake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그는 깨어났다 라고 하면은 he is awake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는 원래는 자고 있다가 깨어났어 라고 하면 he got awake, 뭐 he becomes awake, became awake 다 해도 되고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뭐 깨어난 듯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he sounds awake, 소리로 듣기로 그가 깨어난 상태가 된 거죠. he sounds awake. 이거는 눈으로 보기 그런 것 같은데 he seems awak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동사로 요 안에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사로 어떤 배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게 꼭 이렇게 뭐 전치사구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 동사 자체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그가 깨어난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He seems awake 이렇게 됩니다. He seems awake.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He is awake, He becomes awake, He gets awake, He got awake, He seems awake, He sounds awake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keep입니다. keep도 뭐 유지하다라고 해서 마치 동작 동사 같지만 유지하다라는 것이 동작인 게 같은데 왠지 상태 유지하다 유지되다 상태를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보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그러면 I can't keep이에요. 지금 펭수가 좋아하는 게 국밥인데요. 지금 국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국밥을 먹으니까 조용히 먹을 수 없죠.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이럽니다. 그러니까 펭수가 나는 먹을 때 조용할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국밥 먹을 때 조용할 수가 없어. 너무나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I can keep. 나는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조용할 수 없어.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I can keep quiet. 이렇게 되죠. quiet. quiet 맞죠? 네. 그래서 I can keep quiet.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동안에 조용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고 그건 저번 주에 시제할 때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하는 동안에 while 먹는 중일 때 그래서 이걸 문장을 만들면 I can keep quiet while eat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그때 그거랑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어려워지니까 I can keep quiet while eat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keep이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I can be quiet. 그럼 나는 조용할 수 없다. 라는 건데 여기에다 이제 keep이라는 동사를 씀으로써 나는 계속 조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이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이 keep이라는 동사가 동작이지만 상태도 나타내기 때문에 요 뒤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한번 문장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조용할 수 없어. 조용히 있을 수 없어. 먹는 동안에. I can keep quiet while eating. 이렇게 되죠. I can keep quiet while eating.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삼형식인데요. 이제 삼형식이 가장 쉬우실 거예요. 우선은 동작동사이고요. 동작동사인데 아까 일형식이랑은 다르게 그 동작이 힘이 세서 강해서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자기가 그냥 그대로 싹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석처럼 확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 이런 구조 혹은 이런 문장들이 이제 삼형식이고 동작 동사 그러면 어떤 동사가 그렇게 강하냐 우선은 연필을 예를 들어 나는 뭐 연필을 잡는 거에 뉘앙스도 제가 예를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어, 책상 앞에 있는 연필을 제가 손을 뻗어서 잡는 상황이라고 보면 제 손이 뻗는 이 동작이 연필을 거의 집어삼킵니다. 이렇게 움켜쥐잖아요.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이 닿는 거 혹은 동작이 향하는 거죠. 내가 연필에 손을 뻗으면 그 손이 뻗치는 그 방향에 있는 닿는 그 명사, 사물이나 사람, 혹은 그 내 손의 표면에 닿는 물건, 혹은 사람, 이렇게 정복되는 거, 강하게 움켜쥐는 거. 내가 연필을 잡았어 라고 하면은 그 연필 자체가 작아져서 내 손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선명하잖아요. 이런 뉘앙스가 이제 삼형식이고 이런 뉘앙스를 만드는 게 이제 동작 동사, 삼형식 동사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자리가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무조건 명사만 나온다. 그래서 이 요번 주에 그 이제 그래머지의 수동형 나오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 문장에서 무조건 100%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는 어디죠?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는 주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걸 그래머지 설명을 미리 조금 하게 되는데 음, 그 능동과 수동 형태를 바꿀 때 저는 그래머지에서 이것도 예전 왜 능동과 수동을 바꾸는 것만 이렇게 이거를 왜 연습을 시키지? 어쩔 때 능동을 쓰고 어쩔 때 수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요거 그냥 워즈인데 워 썼다고 해 틀리게 하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그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이 목적어 자리에 있던 명사가 주어 자리에 가잖아요. 이거는 주어 자리도 무조건 명사만 들어가야 되고 목적어 자리에도 무조건 명사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즉 무조건 100% 명사만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주어와 목적어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위치를. 근데 보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형식 보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반반인 거예요. 50대 50. 무조건 100%가 아니라 어쩔 때 명사, 어쩔 때 형용사.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은
이 형식은 수동 형태로 만들 수가 없고, 1형식은 동작이긴 하지만 뒤에 명사가 나오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수동형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이 3, 4, 5형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이제 명사 단어뿐만이 아니라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다양한 절들이 나온다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투부정사구랑 동명사구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목적어 자리에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은 투부정사 구라는 거가 알고 알고 계시듯이 전치사 투부정사 구는 전치사 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전치사 투라는 것은 아까 왜 I go to Swiss처럼 내가 가는 그 목적지가 스위스라는 거고, 지금 펭수가 서울에서 스위스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 지금 시점에서 이 말을 하는 이 현재 시점에서 스위스는 미래의 장소, 미래에 있을 장소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투 뒤에는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라는 게 목표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투 뒤에는 미래의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정사도 마찬가지로 부정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미래에 할 일이에요. 미래에 할 일. 그런데 이제 요 목적어 자리 동명사는 아시겠지만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현재 진행형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동명사 형태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투부정사구는 미래에 할 거, 동명사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명사구는 어떤 이미 한 경험에 대한 거, 혹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거, 투부정사구는 미래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동사들을 보시면 원하고, 계획하고, 그런 의도, 무언가를 결정하고, 작정하고, 제안하고, 무언가를 고르고, 갈망하고, 시도하고, 고분분투하고, 이럭저럭 해보는 거. 다 이거를 원한다, 미래에 할 걸 계획하고, 미래에 할 걸 결정하고, 미래에 할 걸 제안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 구가 아무 동사 뒤에나 쓰이는 게 아니라 이 투부정사 구 자체가 미래에 할 거기 때문에 그거와 같은 맥락의 같은 의미를 갖는 미래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같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동명사구는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했던 경험,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 경험을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거, 혹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서요. imagine 그러면 상상하다, 상상. 우리가 나는 상상할 때 상상하다라는 것과 왠지 뉘앙스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있을 거를 상상하는 거지만 이 상상이라는 거는 이미 예를 들어 막 제가 부자가 되는 걸 상상을 해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지금 부자가 되는 그 장면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장면이 지금 플레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내 머릿속에 보이진 않지만 내 머릿속에 지금 그 상황이 영상으로 플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형, 그래서 imagine 동명사, dream도 마찬가지예요. 꿈꾸는 것도 머릿속으로 그 영상이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고,
겁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겁을 뭐 미래에 겁먹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에 대한 그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생각했을 때, 생각만 해도 무서워는 이미 생각이 나랑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명사를 씁니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요거 이제 enjoy 같은 경우도 즐긴다라는 건 좋아해, 즐겨라는 거는 내가 과거에 그 경험을 해보고 나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 후에 enjoy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해 라는 건 영어 공부를 전에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는 좋다,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 자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ing, 동명사, 그러니까 enjoy 동명사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쩐 동사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가 동명사구를 다 같이 쓰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이 3번과 4번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투부정사구는 미래의 뉘앙스, 동명사는 과거나 현재 진행하는 뉘앙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시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예를 들어 remember 투부정사 그러면 미래에 할 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remember ing 나오면 과거에 했던 걸 기억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3번, 4번만 이해를 하시면 5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선 이제 삼형식인데요. wash입니다. 씻는 거, 씻다. 그럼 씻다라는 동작은, 씻다라는 뜻은 제가 손을 움직여서 하든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동사가 이 씻다라는 이 동작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막 변화시키잖아요. 막 제가 예를 들어 펭수가 지금 이제 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he washes. 그가 세수를 해요. 얼굴을 씻는 거죠. 그럼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He washes his face. 이렇게 되죠. 이 wash라는 동작이 그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막 닿아서 결과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의미의 그 의미 구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삼형식입니다. 적극적으로 얘를 이렇게 막 네, 변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는 그의 얼굴을 씻는다. 즉 그는 세수한다를 영어로 하면 he washes his face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make입니다. make도 만들다인데요. 이게 이제 만들다라고 하면 그, 뭐죠? 만들다라는 것도 내가 내 손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되게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삼형식 동사이고요. 이렇게 강한 거 해부 동사 아시죠? 해부 동사 이 해부나 메이크처럼 이렇게 완전 정말 완전 강한 동사들은 1형식, 2형식에는 안 쓰입니다. 1형식, 2형식은 안 쓰이는 거죠. 오히려 3형식을 싣고 5형식에서 그래서 많이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펭수가 연습 일지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이렇게 짜잖아요. 그는 계획을 세운다. 그럼 영어를 하면 그는 계획을 세운다. He makes a plan. 이렇게 됩니다. He makes a plan.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쫙 만들지 않아요. 뭔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내는 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는 계획을 만든다, 세운다를 영어로 하면 he makes a plan 혹은 to-do list. 사실은 이 to-do list가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좀 어려워서 to-do list. 네, 그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계획하다. 계획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하면 무언가 만들어지잖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삼형식 문장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어, 이제 펭수가 계획을 하는데 춤추는 계획을 한대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이라는 거는 지금 계획을 짜는 것은 이제 이거를 계획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할 거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모닝 운동, 밥 먹기, 스페인어, 댄스, 랩 메이킹 이거 자체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할 거기 때문에 미래의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로 쓸 수 있을까요? 투부정사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he plans to dance가 됩니다.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to danc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한번 이거를 해보면 아침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은 문장을 만들면 he plans 또 역시나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to do morning workout 이렇게 되는 거죠. He plans to do morning workout.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He plans to do morning workout. 그 다음에 밥을 먹겠다라는 거죠. 밥 먹을 계획을 하고 있다 하면은 He plans to have breakfast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배우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 계획한다. 그러면 우선 춤추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 he plans to have breakfast 한번 읽어볼까요? He plans to have breakfast. 그 다음에 춤출 계획을 하고 있다. He plans to dance.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는 아침 운동을 할 계획이다. He plans to do a morning workout. 그 다음에 그는 아침 먹을 계획이다. He plans to have breakfast. 그 다음에 그는 춤출 계획이다. He plans to dance. 자, 이번에는 원하는 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거는 나는 이걸 원해 라는 거는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없고 앞으로 갖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얘도 땡땡이 필요합니다. 땡땡. 스페인어 배우길 원한대요. 그러면은 지금 스페인어 배우길 원한다 라는 거, 그러면 I want 뒤에 투부정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동명사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하길 원하니까 투부정사가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스페인어 배우다. 그러니까 I want to learn Spanish 이렇게 됩니다. I want to learn Spanish. 자, 네, 다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는 스페인어 배우길 원해요. I want to learn Spanish.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칠하는 거죠. 이렇게 칠하는 동작 자체가 제가 이제 펭수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남극의 눈물이라고 아주 작품성이 뛰어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흰 도화지에다가 펭수가 그림을 그리는 동작을 막 함으로써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 흰 도화지를 이런 작품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 뒤에 그림을 그리다라고 하면은 그는 그림을 그렸다. He painted. 근데 이제 사실은 더 픽처가 빠져도 되긴 합니다. 이 painted라는 것 자체가 상황상 그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뭐 이렇게 목적어를 만들어 보면 he painted the pictur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아까 그 he plays
he plays the guitar 대신에 그냥 he plays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거 같은 것도 상황상 혹은 페인티드나 픽처나 같은 이게 얘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 요거만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는 그림을 그렸다. 영어로 하면 he painted the picture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enjoy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즐긴다라는 것은 그런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한 결과로 얘가 좋으니까 나는 그게 좋아, 그걸 즐겨 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미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 뉘앙스가 아니라 동명사구를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he enjoys 해놓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대요. 그럼 그는 펭수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라는 걸 영어로 말하면 he enjoys 동명사로 바뀌어야지. 그림 그리다를 동명사로 바꾸면 he enjoys painting the pictur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좀 오히려 좀 재밌으실 거예요. 만약에 혹시나 이거를 뭐 글이나 내가 말을 하거나 영작을 할 때도 이제는 요거는 좀 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enjoy, 뭐 want to, 뭐 dream 요 뒤에 뭐가 나오는지. 그거는 안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예전에 이거를 모르고 학교 다닐 때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시험 많이 봤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외웠었냐면 이 동사 이 동사의 요 앞부분 딱 두 글자만 쭉 이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에 것 단어가 나오면 이제 거기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더 어렵게 외웠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는 즐겨한다. 그림 그리는 것을 즐긴다. 문장으로 만들면 He enjoys painting the pictur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 맞추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love입니다. 좋아하다예요. 펭수가 이제 참치를 좋아하잖아요. 남극 참치, 불참치, 날참치 다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순한 맛, 매운맛, 날거. 날로 먹으려고. 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요. 좋아하는데 그는 좋아한다. He loves.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좋아하는데 참치를 먹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참치를 먹고 싶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봤듯이 투부정사로 표현할 수도 있고 동명사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he loves eating 혹은 he loves eating tuna 혹은 he loves to eat tuna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eating으로 썼으면은 이미 먹어봤기 때문에 그는 그걸 먹는 걸 좋아하는 거. 얘 음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he loves to eat tuna 이러면은 얘는 이제 미래의 뉘앙스잖아요. 미래에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죠. 이 뉘앙스가 많이 다르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동명사잖아요. 동명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행형.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뭐 상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서 그게 어떤 이미지화 돼서 내가 말하면서 그 이미지가 같이 플레이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동명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고
그 경험으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동명사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어떤 의미냐면 그는 좋아하는데 참치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참치 먹는 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먹어봤기 때문에 먹어보니까 맛있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he loves eating tuna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는 참치를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얘는 he loves to eat. 얘는 좋아하는데 to eat tuna.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먹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치를 먹고 있는데 나도 그거 먹는 거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먹는 거 좋아하는데 요런 뉘앙스. 아닌데 이거랑 헷갈리는데 어, 이거 이제 나도 그거 먹는 거 먹고 싶은데 이제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he loves to eat tuna 이렇게 됩니다. 나도 먹고 싶은데 이거죠. he loves to eat tuna. 나도 그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he loves eating tuna. 요거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이거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거를 아이로 해볼게요. 아이로. 내가 그거를 누가 참치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그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I love eating tuna 이거죠. 근데 나도 참치 먹고 싶은데 이거예요. 누가 먹고 있으니까 나도 그거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I love to eat tuna 이렇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난 이거 먹고 싶은데 약간 차이다. 이거만 딱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top이라는 건데요. 멈추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빨래를 멈추다예요. 손빨래를 멈춘다. 그러면 he stops고 지금 펭수가 손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빨래라는 것이 지금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미래 뉘앙스가 아니니까 동명사 아니면 투부정사 어떤 게 맞을까요? 동명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 손빨래 안 해 라고 하면은 he stopped 이거 hand washing clothe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 형태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 He stopped hand washing clothes 이렇게 된다라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멈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he stopped hand washing clothes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보면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는 손빨래를 멈춘다. 손빨래 하는 걸 멈춘다. He stopped hand washing clothes. 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stop 같은 경우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헷갈리면 그 맨 앞에 개념 설명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걸로 다시 가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 상황이 지금 딱 되게 좋은 예더라고요. 지금 빨래를 했잖아요. 근데 그 빨래 전에 사실은 불 피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불 피우기 그만해. 그리고 빨래를 해라. 이거예요. 불 피우기 그만해라. 지금 불 피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손빨래를 하는 상황에서 손빨래 그만해가 그만한다가 he stopped hand washing clothes예요. 하고 있는 걸 멈추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불 피우고 있으니까 불 피우기 그만한다.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동명사를 쓰면 되겠죠?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니까 he stopped lighting the fire 이렇게 되는 거죠. He stopped lighting the fire. 그런데
너 지금 펭수야, 너 불 피우기 그만하고 이제 빨래하렴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불 피우기 그만하고 빨래하렴은 지금 빨래를 이제 해라라는 얘기죠. 미래 뉘앙스, 미래 뉘앙스. 그러면 이때 빨래하다라는 것은 동명사로 표현할까요? 투부정사로 표현할까요? 투부정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he stops to hand wash clothe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불 피우고 있으니까는 he stopped lighting the fire. 뭘 하려고 이제 요거는 he stops to hand wash clothes는 이건 이제 앞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to hand wash clothes고 그래서 빨래하러 갔다가 빨래 안 해 라고 하니까 나 이제 안 해 하니까 he stopped hand washing clothes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순서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 어떻게 되냐면은 불 피우기 그만하고 빨래 하려고 하니까 그만해라. 그러니까는 이제는 빨래도 그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일걸요, 아마? 여기까지가 이제, 네, 여기까지가 삼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